정은서 55세. 평생을 남회장 곁에서 버티며 살아온 그림자 같은 비서였어요. 그날 아침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던 순간 남회장은 은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질리며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은서를 몰아붙였고 은서는 숨겨진 진실을 찾기 위해 회장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서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남 회장이 왜 그녀를 보고 쓰러졌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는 누구도 예상 못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잔잔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연과 이야기도 바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정은서는 이른 아침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손에 감싸쥐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이 느리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고 저 멀리서 들리는 빗자루 소리와 옆집 개 짖는 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알리고 있었죠. 은서는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시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약 복용 시간, 비서실 보고 정리, 미팅 일정, 직원들과의 조율까지 20년 가까이 몸에 밴 루틴이라 머릿속에 자동으로 정렬되었어요. 은서 씨, 벌써 나왔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 회장은 양복 상의를 느슨하게 걸친 채 테라스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걸음이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어요.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조금 더 쉬시는 게 어떠세요? 날씨도 쌀쌀해졌고요. 남 회장은 대답 대신 은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 속 무언가를 갑자기 끄집어 올린 사람처럼 놀람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서는 그 시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남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니 입술까지 떨렸죠. 어째서 내가? 남 회장은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은서는 깜짝 놀라 재빠르게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그대로 테라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커피잔이 탁자에서 떨어져 깨지는 소리와 동시에 은서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얼굴을 부드럽게 받치며 소리쳤습니다. 숨은 아직 있었지만 매우 약했고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은서는 당황하면서도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며 중얼거렸죠. 왜요? 왜 저를 보자마자 이런 얼굴을?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가족들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회장을 실어 나가는 와중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큰 며느리 강미선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은서를 몰아붙였습니다. 정비서, 회장님이 왜 당신 보고 쓰러지시는 거죠? 무슨 짓 한 거예요? 은서는 어이가 없어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미선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의심이 먼저였고 그 뒤로 들어오던 큰아들 남도연도 차갑게 쏘아보았어요. 정비서, 아버지께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 은서는 억울함을 눌러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믿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은서의 등 뒤로 닫히는 응급실 문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공기, 그날의 커피 향, 그날의 회장님 표정, 무언가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예감이 은서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왜 저를 보고 그런 표정을 지으신 거죠? 그 질문은 앞으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은서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은서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병원 특유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 맴돌고 멀리서 들리는 들것 소리와 의료진의 발걸음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회장의 상태가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아까 며느리와 아들이 던진 차가운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단 한순간의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쿡쿡 찔렀어요. 간호사가 뛰어다니며 긴박하게 말을 주고받고 복도 의자에는 환자 가족들이 잔뜩 긴장한 모습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서는 그 사이에서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외롭게 서 있었죠. 가늘게 떨리는 손을 가방 속에 숨기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강미선이 팔짱을 낀 상태로 다가왔어요. 표정은 차갑고 입술은 얇게 굳어 있었습니다. 정비서, 지금 상황 당신 책임 아닌가요? 정은서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강미선의 목소리가 복도에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그럼 아까 그 표정은 뭐였어요? 회장님이 당신 보자마자 충격받은 것처럼, 아니, 뭔가 들킨 사람처럼 쓰러졌잖아요. 정은서는 순식간에 입술이 말라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들킨 사람이라는 표현이 괜히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지만 강미선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남도현도 다가왔습니다. 정비서, 솔직히 말합시다. 아버지가 왜 당신을 보고 쓰러지시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정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냥 저를 보고 놀라신 것처럼.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놀랐다? 놀라서 사람 쓰러지는 거 보셨어요? 뭔가를 본 거겠죠. 당신과 관련된 무언가를. 정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막내딸 남가희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가희는 강미선과 도연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언니, 오빠, 제발 그만해요. 아버지 쓰러지신 게 정비서 때문이라는 근거도 없잖아요. 미선은 눈썹을 찌푸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당신은 원래 아버지 돈만 보고 사는 사람들 편이었지. 가희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런 대우에 익숙한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툭 내뱉었습니다. 그래요. 난 돈 좋아해요. 대신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붙이는 건 안 좋아하죠. 미선의 얼굴은 화가 난 듯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도 허공을 보며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있었죠. 정은서는 가희의 등장에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오래 가질 수 없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남 회장님 가족분들 계신가요? 가족들이 동시에 달려갔고 정은서도 뒤따라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의사는 차분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은 일시적 쇼크 증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 안정은 찾았고요. 다만 쓰러지기 직전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듯 보이네요. 강한 스트레스. 그 말이 복도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가희가 은근히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비서가 스트레스라면 대체 왜 20년 동안은 멀쩡하게 지냈을까요? 미선이 발끈했지만
도연이 그녀의 팔을 잡아 말렸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외의 분은 일단 조금 떨어져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은서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작은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복도 끝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고 복도에는 다른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뒤엉키며 은서의 정신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죠. 가희가 천천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비서님, 제가 하나만 물어도 돼요?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희의 눈빛은 다른 가족들과는 달랐어요. 의심이 아니라 오래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혹시 당신 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인연 있었죠? 정은서의 심장이 순간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네. 가희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거든요. 매일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이랑 편지 들여다보고 한숨 쉬고 그러다 혼자 언제쯤 만나려나 그렇게 말하셨죠. 정은서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희의 말은 놀라움보다도 더 깊은 불안을 자극했어요. 근데 그 사진 속 사람이 참 이상하게도 정비서님이랑 닮았어요. 정은서는 순간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속 어디선가부터 차가운 감각이 올라왔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가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정비서님, 아버지가 왜 당신을 보고 쓰러졌는지 저 알 것 같아요. 정은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희는 더 말하려다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하지만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아버지가 깨시면 그때 다 들으세요. 정은서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가희의 말은 복도에 깊숙이 스며들며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뒤틀기 시작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지만 가희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정은서는 그 진실에 한 발 다가간 셈이었죠. 그러나 그때 또 다른 긴장된 목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낮고 성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회장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정비서부터 내쫓아. 당장이다. 회사에서도 손 떼게 하고. 정은서는 그의 말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베었어요. 도연은 이어서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있는 그 금고도 열어봐. 오늘 밤에 아버지가 숨겨둔 자료가 있을 거야. 정은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금고, 서재, 아버지가 숨겨둔 자료. 그 말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서재, 금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지? 그녀의 몸은 공포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주 미세한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회장님의 집무실에서 무언가 확인해야 한다. 이날 밤 정은서는 평생 참고 억눌렀던 삶을 바꿀 첫 발짝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정은서는 병원 복도의 의자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회장님의 상태를 논의하는 동안 그녀는 한 걸음 떨어져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 자신이 끼어 있을 자리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20년 동안 회장의 비서로 지내며 가족보다 더 가까운 순간을 공유했지만 그렇게 쌓인 시간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쉽게 부정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속삭임, 차가운 시선, 의심 어린 표정들이 어둠처럼 느리게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 복도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도 지나고 몇몇 환자 보호자들은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정은서는 잠시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도연의 말이 끝없이 떠돌았습니다. 서재 금고 열어. 오늘 밤에.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비밀을 파헤치겠다는 의지였고 그 비밀이 자신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은서를 더욱 불안하게 했죠. 가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서 근처에 조용히 앉았어요. 정비서님 계속 이렇게 여기 계시는 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은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곁에 있어야죠. 가인은 한숨을 내쉬며 살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께선 의식이 돌아오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오늘 밤에 회복되긴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정은서는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꿈틀거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 도연이 말한 금고, 가희가 말한 사진 속의 사람. 모든 조각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비서님, 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정말 아무 생각 안 드세요? 아버지가 당신 보자마자 그렇게 놀라 쓰러지신 이유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정은서는 잠시 머뭇거리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제가 아닌 무언가를 보신 것처럼. 그 말은 스스로에게도 이상하게 들렸지만 그 표현이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가장 가까웠어요. 가인은 잠시 은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예요. 조언이요? 네. 지금 이 순간 정비서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그 말은 충고라기보다도 허락 같았고 은서의 등을 조용히 떠미는 한 문장이었어요. 정은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가희 씨. 가희는 은서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서재 들어가면 절대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에 은서는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면서도 어딘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을 나오는 순간 밤 공기의 싸늘함이 뺨을 스쳤습니다. 밤하늘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 위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은서는 회장님의 집이 있는 언덕 아래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택시를 타려다 도로 상태를 보니 오히려 걸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웠죠. 땅은 축축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보다 자신의 심장이 더 거세게 뛰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 거대한 대문은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고 센서 등이 켜지며 은서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은서에게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 낯설고 무거운 기운을 풍긴 적은 없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실내는 고요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모두 모여 있을 터라 집엔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컸죠. 하지만 은서는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거실을 지나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자 오래된 나무 바닥에서 가볍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은서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이 어쩐지 이상하게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재 쪽으로 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서재 앞에 다다랐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차갑게 식은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 짧은 감촉조차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익숙한 책 냄새와 묵직한 나무 가구의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회장은 평소에 서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집안 누구도 이곳에 함부로 들어오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은서는 실내등을 켜지 않고 조심스럽게 스탠드만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방의 일부만 은은하게 밝혔고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정면의 책장, 왼쪽에 오래된 책상, 그리고 오른쪽 벽 뒤에 숨겨진 금고. 그 금고가 은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소에는 회장 외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장소이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곳에 자신의 답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고는 무겁고 단단한 철제로 되어 있었으며 회장이 몇 차례 손수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을 본 적 있었지만 정은서는 그 숫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은 금고의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아마 도연이 집을 급히 나오며 확인하고 닫지 못했거나 혹은 회장이 쓰러지기 전 무언가를 꺼내려 했던 걸지도 모를 일. 은서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설 이유는 없었어요. 금고 문을 천천히 열자 내부에는 여러 서류 파일, 오래된 편지 뭉치, 그리고 방금 꺼낸 듯 느껴지는 얇은 상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리자 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손뗀 흔적이었죠. 상자를 열자 내부에서 한 장의 사진이 은서의 시선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사진은 오래된 필름으로 찍힌 흑백 사진이었으며 젊은 시절의 남회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그 옆에 선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죠. 그 아기의 얼굴. 바로 그 얼굴이 은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았다는 수준을 넘어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죠.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가락이 서서히 힘을 잃었고 종이가 흔들렸어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은서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고 그 작은 목소리조차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녀는 사진의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은서를 꼭 찾아야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은서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 귀에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리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끝없는 질문이 밀려왔습니다. 왜 제 이름이 여기 있어요? 이 사진 속 아기는 나인가요? 회장님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나를 보고 쓰러지신 건가요? 하지만 정은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비슷한 이름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진 속 얼굴, 글씨체, 그리고 회장이 자신을 보며 놀란 표정,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 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 그리고 문고리를 잡으려는 듯한 미세한 금속음. 정은서는 순간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가족도
직원도 없는 이 늦은 밤에 문고리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고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느리게 드리워졌어요. 누군가 서재 문 밖에 서서 안을 살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은서의 심장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이 집에는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누군가 또 무언가를 찾으러 들어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사진과 상자를 조심스럽게 금고 안쪽 깊숙이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문을 완전히 닫으려던 순간 문고리가 살짝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도현? 미선?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 문이 천천히 밀리고 복도 불빛이 서재 안으로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무섭고 불안해도 나는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녀는 서재 안의 그림자 속에서 문 쪽을 향해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이제 시작될 진짜 이야기를 마주할 준비를 하면서 정은서는 서재 한복판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고의로 조심스럽게 돌리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은서는 손끝에 남아있는 떨림을 억지로 다잡고 금고 문을 마지막까지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작은 철제음이 방 안에 울렸고 그 울림은 그녀의 가슴 속으로 곧장 파고들었어요. 문틈으로 스며드는 불빛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은서는 심호흡을 한 뒤 방 한가운데에서 살짝 그림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밤인데도 서재의 공기는 묵직했고 오래된 책 냄새가 은근히 숨쉬는 듯 퍼져 있었어요. 벽식의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쪼개고 있었고 그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귀가 예민해진 탓이겠죠.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은서는 그 문틈 사이로 낯선 검은 그림자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루엣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장도 그리 크지 않았고 어깨도 좁아 보였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고 숨을 아주 억누르며 들이키고 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훔쳐보는 사람 특유의 기척이었죠. 은서는 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굴렸습니다. 누구지? 회장님 가족은 모두 병원에 있을 거고 집사나 직원들도 다 퇴근했는데 설마. 문이 조금 더 열렸을 때 은서는 낯익은 옷차림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색 코트, 그리고 비서실에서 본 적 있는 직원용 명찰끈. 그러나 그 명찰 케이스는 비어 있었어요. 마치 신분을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발소리는 매우 가볍고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서재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고 문을 다시 아주 천천히 닫았어요. 잠시 어둠 속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그림자만을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전무말이 맞겠지. 금고 안에 무언가 있다고. 그 말에 은서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도연, 즉 회장의 큰아들. 그가 사람을 시켜 금고를 다시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의심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어요. 그는 서재 깊숙이 들어와 책장을 훑더니 금고가 있는 곳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매 순간 주변을 살피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손이 금고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은서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리면 안 돼. 지금 열리면 사진을 본 게 들켜버려. 하지만 은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금고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금고를 당겼다가 밀었다가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는 듯 키패드를 만졌지만 금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도연 전문은 열렸다고 했는데 왜 잠겨 있는 거야? 은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아마 금고문이 살짝 열린 상태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잠겨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가 금고를 여지 못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는 금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금고 손잡이 주변을 정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죠. 흔적이 없네. 누가 건드린 흔적도 없어. 그 말은 은서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고 문틈을 손으로 쓸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럼 도연 전무가 말한 그 자료는 안에 있다는 건데. 은서는 그 소리만으로도 몸속 어디선가 서늘한 감정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자료? 사진만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자료를 그들은 찾는 거지? 그때 서재 먼 곳에서 작은 바람 한 줄기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스탠드 불빛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에도 금고 앞에 있던 남자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서는 순간 몸을 완전히 책장 그림자 안으로 숨겼어요. 그는 서재 전체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습니다. 불빛은 약했고 방 안은 절반이 어둠 속이었기 때문에 은서를 곧바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멀어져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하나하나를 열고 문서 파일을 꺼내 펼쳐보고 어떤 것은 내용만 확인한 후 다시 넣고 서재 안의 종이들이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숨긴 자료 대체 뭔데? 그의 투덜거림이 들리는 동안 은서는 의자 옆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참았습니다. 긴장으로 목덜미가 굳어갔고 양 무릎 사이에는 식은 땀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한참 동안 그는 파일을 뒤적이더니 다시 금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금고를 열기 위해 어떤 도구를 꺼내려는 듯 했어요. 은서의 심장은 다시 가쁘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금속 도구를 꺼내 금고 자물쇠에 넣으려 했지만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약한 삐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하나 들린 것도 아니었어요. 문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조용한 소리조차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순간 금속 도구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 문 쪽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확히 누군가 들어왔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는 한동안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제기랄. 시간이 없네. 그는 금고 쪽을 한 번 더 흘깃보았고 이번에는 금고를 완전히 포기한 듯 서재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다가가 손잡이를 잡기 직전 그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 눈길은 은서가 숨어 있는 그림자 쪽으로도 잠시 스쳤습니다. 은서는 숨을 멈추며 몸을 더 깊숙이 웅크렸어요.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번만 더 오래 머물렀다면 그녀는 들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서재 문을 열고 아주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서재에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어요. 은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굳은 나무처럼 뻣뻣했고 손끝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문까지 걸어가 귀를 대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했고 남자는 이미 떠난 듯 했어요. 은서는 조용히 서재로 돌아와 금고 앞에 다시 섰습니다. 눈앞 금고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안에는 조금 전 자신이 숨긴 사진 속의 진실이 숨쉬고 있었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러나 아직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고, 가족들이 병원에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은서는 금고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진 속의 은서, 그리고 사진 뒤에 적혀 있던 글. 우리 은서를 꼭 찾아야 한다. 그 글씨체는 분명 회장의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서류, 메모, 편지 수없이 많은 글을 대신 쓰고 읽어왔기에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속마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혹시 제 과거와 관련된 어떤 진실이 여기에 숨어 있었던 건가요? 손끝에서 다시 떨림이 올라왔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알아야 한다. 는 단단한 의지가 자라고 있었어요. 정은서는 스탠드를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고 그녀는 뒤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나오는 순간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다시는 예전의 은서로 돌아갈 수 없다. 새벽이 오기 전 정은서는 그 비밀을 반드시 밝혀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병원 7층 복도에는 긴 조명이 균일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아래로 반들거리는 바닥은 사람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마치 멈춰 있는 듯 고요했습니다. 정은서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서재에서 발견한 사진, 뒤에 적힌 글씨, 그리고 서재에 찾아온 낯선 남자. 그 모든 것이 가슴속에서 무겁게 뒤엉켜 있었고 그 여운은 조용한 병원 복도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은서는 병실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는 최대한 줄였지만 고요한 새벽에 들리는 자신의 발걸음조차 은서에게는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해요. 은서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옆 작은 창으로 병실 안을 바라보니 남회장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산소줄을 코에 끼고 누워 있었어요. 강미성과 도연은 잠시 병원에서 빠져나간 듯 보였고 병실에는 가희만이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가희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며 회장님의 혈압과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은서는 조금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고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스탠드 조명 아래 회장님의 얼굴은 새벽빛처럼 창백했습니다. 평소 고집스럽고 단단했던 인상은 사라지고 오랜 세월을 지나온 약한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죠. 은서는 그의 곁에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왜 저를 보고 그렇게 놀라셨나요? 가희가 잠에서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은서의 얼굴을 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비서님 다시 오셨네요. 네. 회장님 상태가 걱정돼서요. 아버지는 금방 깨어나실 거예요.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그 말에 은서의 심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의자를 끌어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희는 은서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비서님, 아까 말한 사진 혹시 찾아보셨어요? 은서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한 번 고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가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땠어요? 아이가 저처럼 생겼더군요.
그 말은 병실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가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은서는 회장님의 손등 위로 시선을 천천히 내렸어요. 주름진 피부, 희미하게 남아있는 혈관,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의 고요함. 그 순간 남회장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은서와 가희는 동시에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눈꺼풀도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올라갔어요. 하얀 병실 조명이 그의 흐릿한 눈동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인지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남가희예요. 가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은서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입술이 떨렸어요. 은서. 가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서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은 입술을 힘겹게 움직이며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 순간 은서는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희도 충격으로 눈이 커졌고 병실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흘렀습니다. 아버지, 뭘 말하려고. 가희가 다급히 말을 잇는 순간 회장님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몸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은서가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받쳤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그때입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미성과 도연이 바쁘게 들어왔고 의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의식 돌아오셨습니까? 도연이 다급하게 묻자 의사는 빠르게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부분적 의식 회복입니다. 환자분 컨디션이 불안정하니 주변에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회장이 아니라 은서에게 쏠렸습니다. 미선이 회장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비서, 회장님 가까이에 있는 이유가 뭐죠? 아까도 회장님이 당신을 보고 쓰러졌잖아요. 은서는 억울했지만 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움직이셔서. 움직이시니까 당신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못 듣는 무슨 말을 하셨겠지.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가희가 즉시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언니. 아버지는 지금 의식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누가 그 앞에서 소리치라고 했어요? 도연도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비서, 아버지가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은서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미안하다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은서는 그걸 그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또 둘러대네. 정비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죠? 가희가 화를 참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제발 그만 좀 하라니까. 그들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병실 공기가 뜨거운 분노로 뒤덮일 무렵 회장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회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고 마치 누군가를 찾듯 천천히 얼굴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정은서에게 닿는 순간 그의 얼굴이 다시 강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은서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의 눈동자에서는 분명 놀람,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아주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찾았구나. 가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회장은 숨을 들이마시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은서우리. 은서는 가슴속이 무너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은.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의 몸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니터의 심박 수치가 급격히 요동쳤고 알람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몰려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 떨어집니다. 가족분들은 뒤로 비켜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온 병실이 급박한 분위기로 뒤집어졌고 가족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정은서는 병실 문까지 밀려났고 가인은 입술을 꽉 깨물며 울먹였어요. 아버지 제발. 정은서는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감정. 회장님은 방금 뭐라고 말하려 했던 거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죠? 은서는 병실 유리창 너머에서 의료진이 회장님의 상태를 살피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입술에서 마지막으로 흘러나온 말. 그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은서우리. 그 말은 그녀 인생 전체를 뒤집을 전환점이었고 모든 진실은 이제 곧 그녀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터였습니다. 병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회장님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가족들은 복도에서 불안과 분노와 초조함이 섞인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상태를 바라보는 모두의 감정은 복잡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은서였어요. 그녀는 복도 끝에 조용히 서서 의료진의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말. 은서우리.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급한 걸음을 반복했고 강미선은 불안이 짙게 배인 표정으로 눈썹을 잔뜩 찡그린 채 서 있었어요. 가인은 병실 문 옆 의자에 앉아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죠. 잠시 후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 겁니까? 도연이 강한 목소리로 물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만 반복적인 쇼크로 인해 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예요. 오늘 안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분들은 충격 없는 환경을 유지해 주세요. 그 말은 가족들의 감정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도연은 화가 난 듯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곧장 은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비서.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은서에게 꽂혔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당신 이름을 부르더군요. 도연의 말투는 비아냥과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은서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들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연이 한 걸음 다가오자 미선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당신, 뭔가를 꽤 깊게 숨기고 있는 거죠? 아까 병실에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솔직하게 말하세요. 은서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불안정하셨으니까요. 미선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하나도 못 들었다고요? 아까 무슨 말이 분명히 있었잖아. 가희가 끼어들며 언니를 말렸습니다. 언니 그만해. 지금 상황에서 고압적으로 몰아붙인다고 달라질 게 뭐야. 하지만 도연은 은서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그는 낮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비서, 솔직히 말씀드리죠. 아버지가 당신에게 뭔가 알려주려 했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은서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위험하다니요? 예.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이 당신과 관련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겐 그것을 밝혀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한지 은서는 잘 알았지만 지금 그들을 자극하는 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병원이라는 장소, 회장님의 위태로운 상태,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 이 모든 걸 감안하면 지금은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고 차분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도를 살피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 통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서는 자연스레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고 그 표정에서는 불안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 금고가 잠겨 있었다고? 그 말이 은서의 귀에 대비 없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다시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까는 열려 있었다고 보고했잖아. 금고 문이 분명히 조금 열려 있었다고 그런데 왜 갑자기 잠겨 있는 거지? 은서는 불안함과 동시에 섬뜩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재에서 내 뒤에 온 남자 그 사람이 도연이 보낸 사람. 그렇다면 도연은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다. 도연의 통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 정비서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 나도 의심하고 있어. 오늘 병원에서 이상하게 굴었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복도 끝에 조용히 서서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미선이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비서, 아까 병원에서 아버지한테 무슨 말 들었는지 말 안 할 거라면. 미선의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당신 바로 내일 회사에서 해임될 겁니다. 은서는 숨이 멎는 듯 멈춰섰습니다. 뭐라고요? 내 말 못 믿겠어요? 지금 당신은 우리 가족이 가장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보고 쓰러지게 만들었지. 금고에도 뭔가 건드렸을 것 같지. 증거만 있으면 당신은 바로. 가희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정비서님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없어? 지금 아버지가 더 나빠진 것도 정비서 때문일 수 있어. 은서는 더는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해를 끼친 적 없습니다. 금고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미선은 비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도연 전무팀에서 금고 흔적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을까? 왜 금고 상태가 바뀌어 있었을까? 그 좁은 서재에 누가 들어갔겠어요?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재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러나 지금 그걸 말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도연이 금고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걸 말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병실 안에서 다시 알람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몰려 들어갔고 회장의 심박 모니터가 크게 요동쳤어요.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농도 다시 확인하세요. 가족들은 모두 병실 문가에 몰려들었고 은서도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가족들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은서는 유리창 너머로 회장의 흰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 의료진은 심폐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도연은 회장의 침대 쪽을 바라보며 다급히 외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직 할 말 많잖아요. 그러나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호흡은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고 모니터는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죠. 은서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며 떨리는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 하셨나요? 그 순간 의사가 외쳤습니다. 심장 리듬 불안정합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가족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의료진은 빠르게 패치를 회장님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가희가 울음을 삼키며 벽에 손을 짚고 있었고 미선은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떨리는 숨을 토해냈습니다. 도연은 의료진에게 다가가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충격합니다. 하나, 둘, 셋. 팡! 회장의 몸이 침대 위에서 솟구쳤습니다. 은서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심장이 아프게 쥐어짜이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 왜 그녀가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지, 왜 회장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는지, 그 모든 이유가 오늘 이 같은 절망의 순간에 너무나 생생하게 부정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응 없습니다. 다시 충격 준비하세요. 도연과 미선이 동시에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은서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깨어나 주세요.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의 소리가 일직선으로 울리며 긴 경고음을 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절규했고 간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병실 안의 공기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절망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아주 명확하고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절망과 긴박함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의료진은 남회장의 심장 리듬을 되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불안정한 곡선을 반복하며 모든 희망이 미끄러져 나가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울음을 삼키고 혹은 분노를 억누르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정은서는 병실 앞 유리창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그 속삭임은 눈물에 잠겨 목구멍에서 막혀 있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외쳤습니다. 충격 준비. 하나, 둘, 셋. 강한 전류가 회장의 몸을 다시 한번 흔들었고 그의 가슴이 움찔하며 위로 들렸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한동안 병실 전체가 울음소리와 기계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니터의 불안정한 곡선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둥둥. 서서히이지만 분명히 박동이 나타났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 리듬 돌아옵니다. 안정 단계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무릎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고 미선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가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작은 미소를 지으며 병실 안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은서도 조용히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살아계신다. 그 사실은 그녀에게도 깊은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란 뜻이기도 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의료진은 회장을 집중 관찰하며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은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그의 시선은 흐릿했고 아직 정상적인 인지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가 뭔가 말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환자분이 갑자기 무리한 말을 하지는 않도록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가희가 가장 먼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회장은 천천히 눈동자를 움직였습니다. 가희를 바라보다가 도연을 보는 듯 하더니 마지막으로 정은서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한순간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은서는 숨을 멈추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눈동자는 흐릿했지만 확실한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그 감정은 후회, 애틋함, 죄책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눌러왔던 말들. 그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은서. 도연이 그 말에 반응하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은서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아주 힘겹게 들어 은서 쪽으로 뻗으려고 했습니다. 은서 내 딸. 가희가 작게 숨을 들이켰고 미선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몸을 굳혔어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우리 은서. 정은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게 흔들렸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후퇴하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터져나오는 울음처럼 떨렸습니다. 회장은 다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맞아. 찾고 또 찾던 내 딸. 병실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가희는 눈물을 쏟았고 미선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연은 말도 안 되라고 속삭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은서 내 혈육. 정은서는 그 말을 들으며 무릎이 풀릴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손잡이를 붙잡고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어요. 회장님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작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때 그 일 때문에. 도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가 뭡니까?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며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어머니, 너희 어머니가. 미선과 도연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은서를 집에서 내쫓으라고 했지. 미선이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왜. 하지만 회장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내 첫 번째 아이, 내 친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도연이 숨을 삼키며 뒤로 휘청거졌습니다. 첫 번째 아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은서를 향해 뻗으며 말했습니다. 은서, 내가 바로 그 아이. 그 말은 남회장 일가의 모든 거짓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가희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고 미선은 어지러워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꽉 물고 은서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수십 년 동안 묵혀있던 의문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올라오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 정말 회장님 딸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처럼 떨렸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내 딸이다. 은서야. 그리고 그 말과 함께 회장은 눈을 천천히 감아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또다시 의료진을 불렀고 병실은 다시 긴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서의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혼란이 아니라 분노. 수십 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그림자로 살아가게 만든 사람들. 자신을 내쫓았던 누군가. 서재 금고를 뒤지며 진실을 숨기려 했던 누군가.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의심을 던져온 사람들. 은서의 손이 천천히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오늘 이 병실에서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복수는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실에서 들리던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도연과 미선은 의료진에게 무언가 계속 묻고 있었고 가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온전히 제 정신이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서 가족들은 제각기 혼란과 부정 속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차분해져가는 사람은 정은서였습니다. 마치 회장의 말이 그녀 안에 긴 시간 묵혀있던 무언가를 깨워버린 듯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까지의 혼란과 두려움이 아닌 아주 단단한 의지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병실 문이 닫히며 의료진의 응급치료가 다시 시작되자 은서는 유리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그 앞에서 도연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비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방금 환각이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희가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뭐? 가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찾고 계셨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누구인지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설마.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가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비서님이야.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은서의 가슴은 잠시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도연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부정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이렇게 휘둘릴 거야? 가희는 단단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해. 아버지 방 서랍에서 발견한 좌표, 메모, 그리고 매년 찾아보던 기록들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켰어. 정확하게 말하면 은서라는 이름을. 도연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냐고. 도연이 이를 악물며 말하자 가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는 넓지만 좁아진 듯한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순간 입술을 닫았다 열었다 했습니다.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아버지 말 지금 혼란스러워서. 도연아. 가희가 오래 참고 눌러온 감정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첫사랑과 낳은 아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어릴 때 아버지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술 취한 날 울던 날 기억나? 엄마가 그걸 보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는지 난 다 기억해. 도연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라도 왜 하필 정비서가, 왜 하필이 아니라, 가희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아이가 바로 정은서였던 거야. 미선이 공포에 질린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정비서를 자기 친딸을? 은서는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에게 해온 말들, 의심들, 대우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지금은 감정으로 흐려질 때가 아니었죠. 은서는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이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서재 금고에 있는 자료를 보면 분명해질 겁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금고. 은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도연 전무님. 금고 안의 자료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가인은 도연의 눈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혹시 금고에 뭐 있는 거 알아? 도연은 그녀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 행동이 이미 답이었어요. 미선이 도연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뭐 알고 있는 거예요? 도연은 깊게 한숨을 내쉬고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어떤 사건을 문서로 남겼어요. 그 사건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도 있는 문제라서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고, 은서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인은 도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걸 알고 정비서님을.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과거를 숨기려 했던 건 어머니 때문이기도 했고, 하지만 그는 다시 차갑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 가족보다 우선될 수는 없어, 정비서. 그 말은 오래된 벽처럼 단단했지만 은서의 마음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은서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이야기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도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희가 은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비서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확고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같이 가요. 아버지 서재. 지금 바로. 도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희야, 지금 가면. 지금 아니면 언제 갈 건데? 가희가 차갑게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어하고 당신은 진실을 숨기려 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미선도 가희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이제 숨길 게 뭐가 있어. 도연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병실 문을 한번 바라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다녀올게요. 그녀는 눈을 잠시 감았다 뜨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비친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지난 시간의 어둠을 다시 밟아 지나가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가인은 운전대를 잡으며 말없이 길을 바라봤고 미선은 뒷좌석에서 양손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만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말에 가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잘하는 거야. 더 이상 숨기지 말자. 도연은 말없이 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책임, 자리, 권력, 모든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차는 회장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새벽 어스름 속에서 고요하게 서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온 비밀들이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세 사람과 은서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자동 조명은 은서가 들어서자마자 켜졌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어둠에서 떠오르듯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비서님 아니, 은서 씨. 서재는 이쪽이에요.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2층 계단으로 올랐습니다. 계단마다 밟히는 나무 소리가 깊게 울렸고 그 울림이 은서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어요. 서재 문 앞에 도착하자 그곳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시간을 품어온 작은 세계처럼 조용했습니다. 은서는 낡은 문고리를 잡으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차갑고 정적이 가득했어요. 책장, 오래된 러그, 금고, 모든 것이 은서의 시선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를 켜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가희는 숨을 삼키며 다가왔습니다. 은서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금고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자기 인생 전체를 열어보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금고는 예상보다 쉽게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미선이 작은 비명을 냈고 도연은 몰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어젯밤 은서가 보았던 작은 상자, 오래된 서류, 그리고 더 깊은 곳에 묵직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은서는 그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0년 3월 17일. 그 밑에는 짧은 글씨가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첫 아이에 대한 기록. 가희의 숨이 크게 멎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가린 채 몸을 떨었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출생신고서, 초안, 친모에 대한 보고서, 유지서약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 회장의 일기장 일부가 묶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회장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은서를 지키지 못했다. 두려웠고 약했고 가족 앞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언젠가는 은서가 이 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할 것이다. 가희는 눈물을 흐르며 입을 가렸습니다. 미선은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도연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일기장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진작 말씀하셨어야 했어. 하지만 은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고 마음속 무언가가 명확히 정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남은 건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입니다. 도연과 미선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스쳤고 은서의 시선 속에서 더 큰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은서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이제는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서재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서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비서가 아니었어요. 더는 그림자도 아니었고 가족에게 흔들리는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정은서는 남회장에 숨겨진 첫 번째 딸이자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일어선 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준비한 심판의 시간은 바로 다음 씬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새벽의 하늘이 아주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병원 창가에 얇게 번지는 희미한 빛은 마치 오랜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어떤 운명이 조금씩 문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은서는 병실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도연과 미선 그리고 가희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서재에서 발견한 모든 기록을 읽고 난 뒤 가족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후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서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혼란과 충격을 지나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때라는 깨달음이 찾아온 거죠. 회장님의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호흡을 보이고 있었어요. 의료진은 아침 회진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서는 천천히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스탠드 조명이 희미하게 비추는 침대 옆에서 남회장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는 눈꺼풀을 들어 은서를 바라보았고 은서는 침착하게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은서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묵직했습니다. 회장은 힘이 없는 손을 들며 은서의 손등을 가볍게 쥐려 했습니다. 은서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어요. 은서.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들렸습니다. 네, 저예요. 회장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오랜 세월 묵혀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정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음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회장님도 당시 어쩔 수 없었단걸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은서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된 상처처럼 깊게 스며들었지만 이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었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묻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과거는 이제 그만 놓아드려요. 저도 회장님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회장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또 다른 염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제라도 내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아. 은서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전 이제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알아서 하려고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마지막 결심과 해방은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의 얼굴은 초췌했고 도연은 침묵 속에서 무거운 표정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가인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누구보다 침착했습니다. 도연은 먼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조금 전 하신 말씀 정말 사실입니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약하지만 분명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은서는 내 딸이다. 도연의 표정이 깨진 유리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천천히 떨며 내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비서 아니 은서 씨에게 해온 말과 행동들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에게 잘못은 없어. 내가 만든 잘못된 시작이었어.
그 말에 가희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침대 끝에 걸터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죠? 정은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그 말은 미선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고 도연은 정은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비서님 아니 은서 씨. 도연의 말투는 처음으로 존댓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서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이 가족에게 들어왔던 조롱, 의심, 모욕. 하지만 피해자로 남을지 아니면 주체로 일어설지는 이제 자신이 결정할 문제였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가족 문제는 가족 문제대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서는 더 단단한 시선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도연 전무님, 모든 기록을 숨기려 했던 이유,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 말에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가 회사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과거가 공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원했고 그래서 금고 안자료들을 찾아 없애려 했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지키려던 건 가족이 아니라 체면이었네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서는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선택도 제 삶도 이제는 제가 정할 거예요. 가희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씨 언니로 불러도 돼요? 그 말은 은서의 가슴을 조용히 적셨습니다. 은서는 가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예요. 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전 은서 씨 편이에요. 그 순간 은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따뜻함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 회장의 상태는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의식도 천천히 회복되어 가족들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서는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침묵 속에서 보냈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은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서야. 그는 딸을 보는 진짜 아버지의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내게 내 모든 걸 주고 싶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 말씀 그만하세요. 전 그걸 바라온 게 아니에요.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난 내게 아버지로서. 은서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아버지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에 회장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전 더 이상 비서로도 숨겨진 사람으로도 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지, 이제 제가 선택해요. 회장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답다 우리 은서. 그 말은 조용하고 따뜻하고 담담했습니다. 몇 주 후 은서는 조용히 회장 집을 떠났습니다. 회장은 회복 중이었고 가족들은 그동안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은서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동네의 작은 단독주택을 구했습니다. 꽃을 심고 햇살을 받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젠 누구의 비서도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짐도 아니었습니다. 정은서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자신을 벗어던지고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용한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날 회장이 자신을 보며 쓰러졌던 이유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죄책감이었고 그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녀가 다시 살아갈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정은서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나의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고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아니면 사이다 같은 반전적인 이야기도 많이 가져올 테니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라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